많은 영화들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렇고 위대한 개츠비는 정말 다양한 소설과 희곡들이 영화화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작품은 원작 소설보다 훗날 만들어진 영화에 의해서 더 유명해지게 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영화 자체를 전부 보시진 않았어도 유명한 샤워실 살인 장면과 배경음악은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인데요. 사이코가 영화화됐을 당시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이미 서스펜스계의 거장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가 영화를 찍으면서 했던 일들은 재미있는 일화가 되어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발머리, 금발 여주인공에 대한 강박, 독단적인 작업 스타일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영화를 찍을 때 겪었던 투자자들과 배우들, 스태프들과의 갈등은 이제는 천재의 궤벽으로 승화돼서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영화 사이코를 찍을 때 있었던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격심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이 위대한 작품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작가 로버트 블록이 소설 사이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 실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1957년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플레인필드에서는 희대의 엽기 살인마 에드긴이 체포됩니다. 그는 밝혀진 것만 10여 건이 넘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였고 그 죄질도 매우 잔인하였다고 하는데요. 살인의 방법이나 그의 변태적인 행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보수적이었던 1950년대 미국 분위기에서 신문들은 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시체를 토막내어 가죽으로 만든다든지 시체의 일부를 컬렉션으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행보는 훗날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혹은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에서도 모티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도굴 했고 자신의 모친과의 비정상적인 애정 관계마저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고 하네요. 사랑의 이상 심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 로버트 블록은 에드긴의 사건에서 사이코의 소재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작가는 에드긴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질 외에도 두 가지 자질을 추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빙의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해리성 기억상실증과 두 번째로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결합한 것이죠. 에드긴이라는 실존 인물은 사이코에서 노먼 베이츠라는 허구의 인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주류 문학가들은 이런 장르 소설에 대해서 폄하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 작가인 스티븐 킹은 로버트 블록의 이 소설을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이코에서 설정되었던 낡고 음산한 집이라든지 폭풍 우치는 밤, 미치광이 여자의 웃음소리와 같은 고딕적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작품을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서스펜스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자 주인공인 메어리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4만 달러를 훔쳐 도주합니다. 도로변의 낡은 호텔에 묵게 되는데 이 모텔의 주인은 바로 노만 베이츠라는 남자였습니다. Well, if you want anything, just tap on the wall. I'll be in the office. Thank you, Mr. Bates. Norman Bates. It's all for you. 메어리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노만 베이츠의 과도할 정도로 집착이 심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Wouldn't it be better if you put her... 그녀는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 노만 베이츠에게 성인이라면 그녀로부터 독립하여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 충고에 노만 베이츠는 과도하게 화를 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둬놓을 수 없다며 말이에요.
메어리는 노만의 과잉 반응에 놀라게 되고 And Carrie. 더 머물다가라는 그의 말을 뒤로 한 채 You're not going back to your room already? I'm very tired. 자신의 모텔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독을 풀기 위해 샤워를 하게 되죠. 샤워실 안에서 그녀는 노 부인의 그림자를 한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노만 베이츠의 광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착란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어리는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노만은 투숙객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시체를 늪에 묻습니다. Yes, miss? 한편 메어리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의 동생 라일라와 Of course. 메어리의 연인인 샘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돈을 찾기 위해 아보거스트라는 보험사 조사원도 노먼 베이츠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죠. Not even a phone call. Who are you, friend? My name is Arbogast, friend. I'm a private investigator. 그러다가 메어리의 마지막 행적이 노만 베이츠의 모텔이라는 것을 수상히 여긴 아보거스트가 Reason I asked, you said you'd seen so many in the past couple of days. I thought maybe you. What was it you wanted to ask? Well, you see, I'm looking for a missing person. My name's Arbogast. I'm a private investigator. 라일라와 샘에게 자신은 노만의 어머니를 만나라고 할 거라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답답해진 라일라와 샘은 직접 모텔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노만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죠. 결국 노만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샘과 라일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목숨이 모두 위태로운 찰나 시내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노만을 체포합니다. 그가 체포된 후 그의 엽기적인 행동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줄곧 메어리를 죽였다고 여겨졌던 노만의 어머니는 사실 20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노만은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꺼내와 2층 집에 박제를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믿고 소위 죽은 시체와 20년 동안의 동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자아는 분열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아로,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소설은 이렇게 해결되면서 끝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 1950년도에 미국 사회상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출간되고 그 후에 영화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오히려 영화사 쪽에서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 불쾌하고 스릴러 팬들에게조차 충격적인 내용이다 라면서 시도를 거절했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당시의 사회가 보수적이었는지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느 때보다 더 심한 노골적인 무관심 그리고 의욕에 맞서 세상에 보란 듯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가장 위대한 스릴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가 이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샤워실에서의 살인 장면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사실 알프레드 히치콕이 가지고 있는 야만적인 아이러니를 건드려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잔인함을 발견했던 것이죠. 사실 사이코 내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의 많은 장소들이 우리의 일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런 어떤 서스펜스의 이유에는 물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놀라운 연출력도 있었겠지만 이 배우의 연기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They'll see. They'll see and they'll know and they'll say, why, she wouldn't even harm a fly. 바로 노먼 베이츠의 역할을 맡았던 앤서니 퍼킨스입니다. 그는 원래 10대 팬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꽃미남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 영화에서 노먼 베이츠 역할을 하고 난 후에는 사실 이 배역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그 후에 커리어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성공을 거느리지 못했다고 해요. 당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과 작업을 했던 많은 여배우들이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행보를 보인 셈이죠. 이렇듯 영화 사이코는 많은 이야기를 생성해내면서 원작 소설인 로버트 블록의 사이코보다 더 많은 관심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 히치콕 감독은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영화의 결말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서점을 들러서 로버트 블록의 책을 사들이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히치콕이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쏟는 애정과 완벽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르물의 팬이시라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해석해낸 사이코와 그리고 로버트 블록의 원작 소설 사이코를 함께 읽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